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교육 사회학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9쪽을 펴보세요. 자, 우리가 칠판에다가 사회화에 대해서 적어보는 활동을 했었어요. 늑대소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늑대소년은 동물 무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 그리고 식사 예절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 학교, 그리고 대중매체, 또래 집단 등을 통해서 사회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문단이에요. 뒤늦게임에 따르면 줄 쳐보세요. 사회화 별표해보세요. 사회화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줄 쳐보세요. 문화, 규범, 사회적 가치 등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면 파슨스에 따르면 또 줄 쳐보세요. 사회화 별표. 사회화란 사회가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제라고 하였다. 이렇게 설명했죠. 뒤늦게임과 파슨스는 우리가 설국열차 영화를 통해서 교육사회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는데요. 설국열차를 유지하는 입장이에요. 설국열차를 폭파시키자는 입장이에요. 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기능주의 학자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서 163쪽에 보면 이와 같은 기능주의 교육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기능주의 교육이론은 설국열차가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유지하자, 균형을 이루자, 질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줄 끝에 줄 쳐보세요. 사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했다라고 하면서 유기체는 우리 몸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기 기관들이 있죠. 그런데 심장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만 딱 쉴게 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죠? 각각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기능주의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 교육을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지요. 뒤늦게임의 사회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자,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사회에서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기능주의에서 강조하였다. 땡! 그죠? 기능주의가 아니라 어디서 강조한 거죠? 갈등주의 교육이론에서 변화, 갈등, 투쟁, 대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설명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비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164쪽을 볼게요. 맨 아래 문단의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보울주와 진티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갈등론적 교육이론, 갈등주의 학자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상응이론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퀴즈에 나왔었죠. 상응이론은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에 나아갔을 때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적인 구분 그리고 갈등을 이미 학교에서 배우도록 하고 있다. 그대로 축소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적으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듯이 학생들도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은 노동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 현장의 직급별 단계가 있듯이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스텝, 디자이너, 그리고 원장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학교도 학년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된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생산 현장에서의 업무의 분화가 강조되듯이 누구는 A라는 일을 하고 누구는 B라는 일을 하고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교과목의 분화가 구분이 강조되고 있죠. 여러 개의 교과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보울주와 진티스의 상응이론에 따르면 생산 현장에서 업무의 통합이 강조되듯이 학교에서도 교과목의 연계가 강조된다. 땡! 그죠? 통합과 연계가 아니고요. 상응 이론에 따르면 분화와 구분 이런 것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65쪽으로 갈게요. 신교육사회학 이론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기능주의, 갈등주의 교육 이론은요, 사회를 큰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죠? 어떤 공식처럼 원리에 사회 현상을 집어넣으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접근이라고 했나요?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거시적 접근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의의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과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 이런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신교육 사회학 이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큰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들여본다라고 해서 미시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다 적어두세요. 미시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6쪽으로 가면 세 번째 줄에 해석학적 이론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해석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관계 그리고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고 현상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해석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옆에다 미시적 접근이라고 똑같이 적어야 되겠죠? 자, 또 넘어가서 168쪽으로 갈게요. 교육과정 사회학 이론 나와있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교과서 내에 있는 그림이 특정 직업은 남성, 특정 직업 여성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떤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과서에 담겨있는 교육과정의 내용, 사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접근 또한 미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미시적 접근 지금까지 3개 했어요. 뭐가 있었죠? 신교육 사회학 이론, 그리고 해석학적 접근, 해석학 이론, 그리고 교육과정 사회학 이론. 이것은 다 미시적 접근이었습니다. 자, 기능론적 교육 이론, 기능주의 교육 이론은 거시적이에요, 미시적이에요? 거시적이었죠.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거시적이었던 데 비해서 방금 살펴본 3가지는 미시적인 접근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181쪽 상담 이론으로 가볼게요. 181쪽에 인간중심 상담이 나와있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인간중심 상담에 따르면 3가지 강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된 태도를 보여야 되고요. 긍정적 존중. 여러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진실성, 긍정적 존중, 그리고 공감적 이해.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행동시연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요? 아닙니다. 행동시연 X라고 필기를 해두세요. 행동시연은 어떤 상담에서 강조되었죠? 행동주의 상담에서 강조되었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담 쪽에서는 그래비티 영화 봤던 거 생각나시죠? 184쪽으로 가볼게요. 합리적 정서적 상담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상담의 절차 A, B, C, D, E에다가 그래비티 영화 내용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먼저 A 동그라미 해보세요.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해서 영화 속 주인공이 어린 딸아이를 지구에서 살 때 그 사고로 잃는 그런 경험을 한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B 동그라미 해보세요. 빌리프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딸을 사고 당할 때 옆에서 케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나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C, consequence라는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우주공간에서 미션 실패했는데요. 애써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죽어도 그만이야. 딸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무기력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와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D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D에다가 별표를 해보세요. dispute,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다, 논박하다라는 뜻인데요. 조지 클루니가 나타나서 꿈속에서 그래서 지금 살겠다는 거냐 죽겠다는 거냐 그래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지만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발을 땅에 딛고 잘 버티고 서서 지금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해줬죠. 디스퓨트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힘을 내가지고 지구에 도착해서 다시 그래비티 중력을 느끼면서 감동을 맛보는 그런 영화 스토리를 우리가 적용해봤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교육행정과 평생교육 파트에서는요, 195쪽을 펴보세요. 교육행정 이론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교육행정학이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교육행정학에 별표해 보세요.
우리가 행정과 관련한 이론을 4가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의 과학적 관리론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것은요, 인간이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나왔고요. 197쪽에 동그라미 2번 행정관리론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것은 포스트 코브라고 하는 7가지 절차에 따라서 행정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따르면서 꼭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등장한 것이 198쪽의 3번 인간관계론 동그라미 해보세요.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정서적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했죠. 네. 그리고 199쪽의 4번 행동과학론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기서는 경영자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행정적 인간형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관리론과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이 설명하고 있는 교육학의 분야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 아까 별표한 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뭐죠? 교육행정학을 잘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부분 정리해 볼게요. 201쪽을 보세요. 201쪽 두 번째 줄에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무슨 관점이에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페다고지 관점이었다. 그죠? 우리가 교육의 정의에서 페다고지는 아동을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측면이에요? 평생교육의 측면이에요? 학교 교육이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줄 쳐보세요. 평생교육은 성인 대상의 안드라고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죠? 페다고지가 아니라 평생교육은 안드라고지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단 끝에 줄 쳐보세요. 학교 교육의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대한교육 동그라미 해보세요. 대한교육의 예로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서머힐 스쿨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개념 두 번째 줄을 줄 쳐보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아랫줄 지속되는 통합적인 교육을 뭐라고 한다고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자, 202쪽으로 갈게요. 평생교육을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거요. 성인교육 동그라미 해보세요. 어린 학생들 대상이 아니고 성인 대상이고요. 계속교육, 학교교육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순환교육이라는 것은 일과 교육기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생애, 전 생애 동안 이루어지고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4쪽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점에 교육제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평생교육의 교육제도는 형식적일까요? 비형식적일까요? 서머힐스쿨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웠잖아요. 그래서 비형식적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옆에다 학교 교육은 형식적이다 메모해 두시고요. 그 아래 보면 교육 대상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학교 교육의 교육 대상은 다양할까요? 획일적일까요? 학교 교육은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지요. 획일적이에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런데 쭉 가면 다원적이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건 학교 교육의 교육 대상이에요. 평생교육의 대상이에요. 평생교육의 대상이에요. 교수님 평생교육원에서 외부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20대 학생에서부터 70대 노인의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래 박스의 두 번째 내용 교육 결과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지식의 미래의 효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에요? 평생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중학생 때 영어 수학이 재미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해야 되나 생각할 때 선생님이 나중에 네가 어른이 돼서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래에 필요한 거죠. 미래의 효용을 강조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공부를 수업 시간에 적어보는 활동 했었잖아요. 그것은 현재 효용, 그죠? 지금 내가 성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나 뭐 하고 싶은지, 현재 효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평생 교육이요. 그죠? 맨 아래 점. 학습과 관련된 경험 줄 쳐보세요. 학습과 관련된 사전 경험이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사전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되니까. 그런데 사전 경험이 의미를 갖는 것은 평생 교육이에요. 그죠? 성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학습의 풍부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경험이 중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총정리를 다 마쳤어요. 여러분, 교육학개론 재미있으셨어요? 한 학기 동안 힘든 때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교육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의 앞길에 좀 힘이 되는 내용들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수님이 여러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교수님이 여러분 궁금하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면은 다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영상을 학습하면서 좋은 결과 거둘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